프리웨이의 모해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6일이고요. 미국 주식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두 선을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식스플래그라는 이름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약 27개 지역에 테마 및 워터파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내 이용객 수 기준으로 4위에서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어디에는 4위다, 어디에는 5위다 이렇게 해서 4위에서 5위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공원에는 다양한 공원이 아니죠. 뭐 테마파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원래는 놀이공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전에는 놀이공원이 이제 요즘에는 테마파크로 불리고 있죠. 여기에서 다양한 놀이기구, 물놀이 명소, 테마구역, 콘서트와 쇼, 그 다음에 레스토랑, 게임장, 소매점 등이 있고 공원 내에서 음식, 음료, 상품 및 기타 제품,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식스 플래그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0년에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196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과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서 뭐 캘리포니아 LA 뭐 특집 해갖고 뭘 찍었거든요.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직 마운틴이라는 롤러코스터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랍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찍은 데가 이 LA 식스플래그스라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왼쪽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전체 94.24%를 가지고 있죠. 그 상위 5군데인데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데가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 정도죠. 그리고 ETF라든가 펀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놀이공원 입장료죠. 입장료가 서서히 좀 줄기는 하지만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판매입니다. 음식료 판매가 43%. 그 다음에 스폰서십, 스폰서를 뭐 장기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폰서 하는 거죠. 뭐 거기가 한 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88%, 그 94%에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11.2% 정도 매출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인데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0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진 않았습니다. 이게 놀이공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2021년에 실적이 껑충 뛰었다가 코로나가 좀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줄었다가 2023년에는 이제 뭐 최고 바닥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이 이제 금리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했죠. 얘네가 부채가 좀 있습니다. 부채가 있어갖고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좀 저축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350%, 350%. 뭐 당기 순이익은 이것도 한 350%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놀이공원이라는 특성이 있죠. 뭐 날씨라든가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런 그 기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분기라든가 4분기에는 비수기입니다. 이때는 비수기.
비수기. 그리고 2, 3월에는 성수기인 거죠. 성수기. 성수기.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가 차츰 좋아지고 3분기에 피크 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1분기에 안 좋았다가 또 3분기에 피크 치고, 이게 그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워터파크가 좀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좀 크게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표 주가 범위인 거죠. 투자 의견은 3개월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12개월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한 게 8개가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고 평균 목표가가 29.75죠. 최저가 24, 최고가 32. 근데 현재 가격이 기준으로 보면 24.72달러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여력은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보게 되면 목표가 로우와 하이가 조금씩 더 차이가 나죠. 근데 현재 24.7인데 여기에서는 29.75가 평균이었는데 29.6을 평균으로 두고 있고요. 12명의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 바이 6, 그 다음에 바이가 4. 스트롱 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강력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투자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여기에서 얘네가 좀 문제가 많아요. 2월 5일 날 투자 등급을 다운을 했고 2월 6일 날도 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운을 한 거고요. 2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2024년이 2019년 이후 사상 최대거든요. 19년 이후로. 근데 2020년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좀 맞았습니다. 직격탄을 맞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년이 최대였어요. 최대. 그리고 22년부터 또 다운이 되다가 2023년에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최저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24년이 사상 최대라고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47달러는 돼야 된다. 47달러는 돼야 된다. 이게 중장기 목표가입니다. 중장기 목표. 47달러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분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5월 9일 개장 전 실적 공개합니다. 실적 발표예요. 근데 1분기 실적이요, 작년 대비해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대비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실적 발표했던 게 이때쯤이라는 거죠. 이때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역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단가는요, 23.5달러 매수예요. 매수. 그리고 22.5달러는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6.5는 1차 목표.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29달러는 2차 목표입니다. 30.5는 3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45는 최종입니다. 그러면 약 한 100% 정도 실적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45입니다. 예상으로는 내년 3분기 정도에 그 정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좀 사고팔고 하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3분기까지는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건 30.5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4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서 다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경쟁사예요. 경쟁사 비교인데 원래는 테마파크 비교를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테마파크 비교 중에서 시더페어 여기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왜 PER이 낮은 시더페어를 왜 안 사고 6를 사야 되냐? 궁금증이 생기겠죠.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근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51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51배. 그러면 현재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13.9배입니다. 13.9배 수준밖에 없네요. 그 제일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펀보다는 제가 6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얘네는 2022년의 실적이 피크였어요. 실적이 피크였습니다. 근데 24년 실적이요. 이 피크 대비 60%밖에 안 돼요. 근데 6는 21년이 실적이 피크였잖아요. 근데 24년이 이거를 뛰어넘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놀이공원 쪽으로 보게 되면 최저가가 저는 식스플래그라고 보고 있어서 식스플래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글로반트예요, 이름이. 이거를 먼저 타이틀을 그냥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냐면 뭐 기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컨설팅 회사, 컨설팅 및 기술 회사. 그래서 2024년 3년부터 4년까지 기술주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못 봤다.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뭐 향후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술을 모두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AWS라든가 뭐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셀즈포스, SAP,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과 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뭐 디자인, 뭐 이런 서비스도 역시 같이 제공을 합니다. 밑에 보게 되면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기반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과학 기반 AI 플랫폼, 금융 플랫폼,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아는 전문적으로 아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서비스, 기술 및 통신, 여행 및 호텔업, 은행, 금융 서비스 및 보험, 소비자, 소매 판매 및 제조업, 건강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미국 회사였으면 아마 이 기술주의 상승에 저평가가 되지는 않았을 건데, 본사가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남미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상승에서 좀 소외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글로반트 SA로 이름을 변경을 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내역을 보게 되면 상위 주주들이에요. 전체적으로 85.98%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개인 주주인데, 이 기관 투자자에는 펀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펀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블랙록이라든가 JP 모건 이 정도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펀드도 ETF라든가 뭐 스몰캡, 월드 펀드 이런 쪽에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로 보게 되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쪽이 21%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이 좀 줄고 있어요. 금융 쪽이 좀 줄고 있고, 여행이라든가 호스피탈리티 뭐 이런 쪽이 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고, 기술 쪽은 똑같고, 뭐 컨서머 이런 것도 비슷하고, 기타가 뭐냐면 아까 제가 건강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관리 쪽이 22% 차지하고 있어 갖고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미국 쪽이 이제 57%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이 한 7%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라든가 칠레 이쪽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한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 구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실적이죠. 제가 아까 전에 타이틀을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한 번도 역성장이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볼게요. 비교 계속 한번 해보세요. 사상 최대죠.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사상 최대.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죠. 다만 EPS가 이제 2020년에 살짝 쪼그라들었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예상하기로는 어떤 얘기가 좀 있었냐. 스코티아뱅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글로반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260달러에서 23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 서비스 부분이 최근 몇 주 동안 전 세계 IT 업계가 예상보다는 좀 낮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르헨티나라든가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 뭐 물론 당기순이익은 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두 가지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왜 소외가 됐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글로반트 SA에 대해서 16명이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인 거고요. 강력 매수. 그리고
최저가 216에서 290까지, 그 다음에 250.75인데 현재가 185.5입니다. 185.5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19곳이거든요. 19개의 투자자들이 제시를 한 거는 210에서 290이에요. 목표가는 좀 똑같고 최저는 좀 낮은데 현재 그것보다 낮은 위치인 거고요. 대신 컨센서스 평균가도 좀 낮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구겐하임이라고 있어요. 이전에 그 투자 등급을 제시를 안 했다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상위 종목들만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이 글로반트 SA에 관심이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왔고 2024년이 사상 최대예요. 근데 이때는 저는 살짝 오버페이스라고도 봐요. 오버한 거라고도 보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240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80 여기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지지가 2개 이상 겹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합 반등 구간이라고요. 복합 반등. 반등이 여러 개가 겹쳤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안 깨진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중 천정이, 죄송합니다. 삼중 바닥인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2개가 돼야 돼요. 전략이 2개. 첫 번째는요. 이 185.5를 돌파를 했다. 돌파했다. 그러면 목표가는, 중장기 목표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는 245까지, 240에서 245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것도 분할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02, 죄송합니다. 202죠. 202, 202, 2차 220, 3차 230,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손절가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76 이탈시 매도예요. 6 이탈시 매도. 왜냐면 만약에 이 박스권이라고 하지 말고 삼중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중바닥이 돌파를 못하면 횡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리냐? 160까지, 100 맞네요. 160까지 하락이에요. 이 176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는 176.5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색깔이 파란색이어도 그냥 할게요. 176.5 매수.
손절가는 175를 잡으세요. 175를. 그리고 이거마저 이탈했다. 그러면 160 재매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가격이 사실은 제일 좋은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제일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아래 말씀드렸던 것대로 매매를 좀 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경쟁사를 보게 되면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왜 떨어지지? 이 생각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기준인 거죠.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기준이 아니라 현재가로 보겠습니다. 현재가. 현재가로 보게 되면 29배 수준이에요. 29배 수준. 29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타겟, 목표 타겟 이런 게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5나인즈 요거는 왜 안 샀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실적이 역성장이 없었어요. 역성장이 없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60에서는 강하게 지지가 나오가서 안정적이다. 그런 관계로 글로반스를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미국 주식 두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6일 미국 주식 분석 저평가 두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